이곳은 대전 중리동에 위치한 상생문화센터입니다. 오늘 홍산문화 사진전을 시작해서 상시 개설한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홍산문명 전시회 이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산문화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홍산문화는 중국 내몽골 자치주, 내몽골이 있고 그 위쪽에는 북쪽에는 외몽골이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주의 적봉시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위치한 산을 갖다가 우리가 홍산이라고 합니다. 홍산은 이렇게 붉은 산인데요. 붉은 산인데 산이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산문화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홍산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유물 유적, 오래된 문명의 자치가 발견이 돼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굴을 시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학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고고학자, 그리고 쭉 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홍산 문명으로 명명이 된 것은 1954년인가요? 그때쯤 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홍산후 유적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중국 역사학계에서 한 것은 1980년대인데요. 80년대. 잠깐 보시면요. 그 1980년대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 홍산 문화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목을 끌게 된 것은 바로 이 우하량 유적지 이후부터인데요. 1983년에 요령성 건평현 우하량 유적지가 발견된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1983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류 제천 문화의 발상지, 여기 보시면은 총묘단, 원형 재단이잖아요. 재단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적석총입니다. 총과 단이 있고요. 그리고 묘가 있습니다. 여신묘가 여기 외에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여신묘가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건대 인류의 4대 문명 이전에 1000년, 2000년 앞선 인류의 시험 문명이 여기서 발굴이 되었다. 그리고 동서양 피라미드 거성 문화의 또 원조가 또 발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피라미드와 관련된 것은요,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우하량 부분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또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엄청난 피라미드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고 1983년에 이렇게 발굴이 되니까 여기 보시면 홍산문화 발굴 이후에 중국이 발빠른 대응을 합니다. 중국의 그 당시에 1985년인데요. 주무지어 중국 문화공보부 장관, 우리로 보면은 문화공보부 장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1985년도에 당 최고 지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이 홍산 문명이 발굴되고 나서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의 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985년도부터 이후에 그런 정책을 펴서 뭐냐면은 이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이 홍산 문명을 갖다가 자기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리장성도 사실은 더 오래된 만리장성이 이제 2차는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3차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오만리장성까지 이렇게 만리장성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만리장성 공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홍산 문명 이후에 나왔던 홍산 문명 이후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모든 문화들이 자기들 역사, 중국 역사를 편입시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수왕 광개토왕, 이거는 거의 관광지에 가면 파는 건데 굉장히 못생기게 일단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 정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해 대조영이 있습니다. 닭의 사신 최희인가요?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대조영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발해를 이제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고구려 발해. 우리가 동북공정 하면은 고구려 발해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홍산 문명을 끌어안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해서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까지 전부 자기들 문명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소수 정권으로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고요. 중화 3조당이고, 원래 그들의 조상은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이 그들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황제 헌원에다가
오른쪽에 염제 신농시 그리고 왼쪽에 그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신으로서 1992년 이후에 중화 3조당으로 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동북공정 이후 치우천왕을 자기네 조상으로 이렇게 편입시키게 된다. 이런 중국이 제목 그대로 홍산 문명 발굴 이후에 아주 발빠른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가장 그 홍산 문명, 이 홍산 문명이라는 건 무엇인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시면요. 자, 홍산 문명 또는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4대 문명은 이 황하 문명입니다. 이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이곳을 이제 중국 문명이라고 하죠.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이 오래된 홍산 문화 지역인데요. 홍산 문화 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하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곳을 협의의 좁은 의미의 어떤 홍산 문화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화서 문화부터 해서 9000년 전, 그 다음에 8000년 전에 흑룡화 사회 문화, 흑룡화 사회를 보통 묶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흑룡화 문화에서는 이 최초의 대규모의 집단 거주지, 최초의 용 형상, 세계 최고의 옥결 옥기, 여기 옥기가 나오죠. 그리고 옥결이라고 하는 것은 귀걸이입니다. 옥귀걸이. 옥귀걸이가 흑룡화에서 나왔고 사해에서 나왔습니다. 흑룡화 사해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패널이 없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쭉 가서 우리나라가 좀 나오면 좋은데요. 오른쪽에 보면 강원도의 고성에 있는 옥결하고 또 똑같은 옥결이 이렇게 흑룡화 사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것은 광물질이, 재질이 뭐냐면 수암옥이에요. 그래서 이 수암에 있는 옥을 가지고서 300km가 떨어진 흑룡화와 사해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고성옥까지 이것은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하나의 문화권인 거죠. 여기는 홍산 문화라고 해서 이 부분만 나오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발해 연안의 어떤 문명이다라고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역자로 보시면은 이 한반도도 포함을 해서 이런 어떤 문명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소화서 흑룡화 사해 문명, 그 다음에 4번 부하 문명, 5번 조보고, 최초의 봉황이 나왔던 조보고 문명, 그리고 6번이 바로 그 협의의 그런 홍산 문화입니다. 우하량을 중심으로 한 적봉이라든지 여기 홍산 문화고요. 그 다음에 7번 소하연, 8번 하가점 하층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가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문화죠. 하가점 하층 문화, 상층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를 갖다가 광의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홍산 문화를 보시면은 9000년 전에 우리의 지금의 황국 문명에서, 그리고 배달국을 지나서, 그리고 하가점 하층으로 보시는 고조선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문명이 바로 여기에서 이게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 지역에 있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지역에서 유물 유적이 나오니까 이것은 중국의 어떤 역사서에도 이 지역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관한 기록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다. 환단고기가 바로 이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환인의 나라 황국, 그 다음에 환웅의 배달, 그리고 단군 47대 단군의 그 활약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단고기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명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좁은 의미의 그 홍산 문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홍산 문화에서 바로 이런 제천 문화가 나왔다는 것이죠. 인류 제천 문화. 제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던 문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우리 삼신 상제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문화가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천원 지방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은 하늘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하량의 이 부분은 우하량 제2지점의 3단 원형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3단 원형재단이 나오고 나서 중국의 학자들은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딱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 청나라 명청 때에 있었던 바로 그 원구단이 있습니다. 원구단. 이거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해서 똑같이 삼수로 되어 있는 그 원구단과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형 문화, 원형 재단이 여기서 나왔다. 이것은 셋으로 된 그 삼신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그 삼신단이 되겠습니다. 원형 삼신단이고요. 하늘은 둥글고 그리고 땅은 방정하다는 사상을 담은 천원 지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지난 북경 올림픽 때에도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중국인들의 철학이다, 중국인들의 어떤 우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원형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이 천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이족, 한민족의 어떤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로 그리고 땅을 어머니로 이렇게 모셨던 천부지모의 사상이고 천원 지방의 그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그리고 삼원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원통형 토기가 있습니다. 원통형 토기가 있는데요. 이 원통형 토기는 여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막 발굴이 되고 튀어나가고 이렇게 해서 발굴이 되었는데, 이것을 복원을 해보니까 원통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이것을 딱 보면은 원통형 토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래쪽이 비어 있습니다. 보통 토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도 담을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전혀 그런 생활적인 거와 관계가 없는 원통형 토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 덕보 박물관 관장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또는 천지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동이족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토기죠. 이 원통형 토기와 우리가 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우하량 유적에서 나온, 여기 보시면은 옥고인데요. 옥고도 보면은 옥고 자체는 상투지만, 상투를 갖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하늘과 소통하는 매개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소통하기 때문에 아래쪽도 비고 위쪽도 비어있는 이 상황, 이것은 뭐냐면 아까 우하량에서 보셨던 원통형 토기와 어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상투형 옥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요, 그러면 일단 제천문화는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우하량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러면은 홍산문화가 한민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10여 가지 이상의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하량에서는 우하량 제2지점, 아까 보셨던 인류 제천문화의 발상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을 가보면요, 거기에 우하량 여신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신묘가 나타나는데요. 이 여신이, 우하량 여신묘에는 주실과 측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실의 신상들은 주실을 중심으로 일정한 서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앞에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좌측 우측이 되어 있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칠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연하게도 여기 뭐가 있냐면은 7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각 실에 신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7명의 신상이 있었다. 뭐 도제라고 합니다. 도자기로 이렇게 제조한 뭐 이런 거죠. 흑으로 제조한 그런 어떤 도제상이 7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7이 하나는 사람보다 3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보다 2배, 그 다음에는 사람과 거의 정상적인 크기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보면 계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서열이 있는 어떤 그런 도제상이 7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신이 나왔다. 근데 이제 중국 사서에는 보통 이 시간대에 어떤 여신을 모셨던 흔적이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신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바로 웅녀입니다. 웅녀. 우리가 그 삼국유사에서 보면, 그리고 또 환단고기 삼성기를 보면 거기에 웅시녀가 있고, 그리고 뭐냐면 그 곰토템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신묘가 여신이 있고요. 이분이 이제 그 여성인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드러난 그것을 보고서 이분이 여성이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중심 자리, 센터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옥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굉장히 신성한 매개물인데, 그것을 눈에다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옥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여성이 아니라 여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칠성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설로서는 이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종묘, 우리가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 보면 그 종묘 사직이라고 합니다. 우측에는 그 왕이 봤을 때 우측에는 거긴 사직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그 종묘가 있는데요. 자신들의 조상을 모시는, 왕들의 조상을 모시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조상 제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묘의 어떤 원형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곰과 관련된 곰의 상들이 나왔다. 곰 발바닥이 나왔고, 그리고 곰과 관련된 곰 웅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화 구조, 이야기 구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웅토템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우리 동이족, 한민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우하량유적 제2지점 1호 족석총 제21호 무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적석총입니다. 적석총.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적석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석이라는 것은 돌이잖아요.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이족은 전부 전형적으로 모든 게 다 돌무덤입니다. 고인돌. 전 세계에 한 5만 5천 개의 고인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4만 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전 세계 뭐 5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9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많은 숫자의 그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과 관련된 묘는 전부 다 이게 한민족이고, 그러면 중원 쪽으로 가면은 거긴 토강묘입니다. 흙으로 이렇게 덮는 그런 묘거든요. 그 점에서 적석총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서도 그 중국 학자들이 적석총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네 문명은 아니다. 이건 북방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석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옥이 한 20여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옥을 이렇게 이 지점에서 보면 여기는 2지점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하량 유적은 16지점까지 있습니다. 16지점까지 지금 발굴이 됐는데, 이 지점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60% 이상이 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옥을 하나를 가진 무덤도 있고, 그리고 여기처럼 옥을 한 20여 개를 가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이 숫자가 많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시간대가 한 5,000년에서 5,500년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로 봤을 때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 시절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일 수가 있다. 그 지도자의 무덤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무덤에서는 보실 것은 옥이 한 20여 종의 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곰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명명을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중국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곰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곰의 형상이 사실은 이 골반이라고 하면 가장 중심지에 보면은 이 곰의 형상이 나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곰 토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든지 또는 용이라든지 이런 그 옥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벽, 작은 옥벽들이 있고, 그리고 옥귀걸이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상들의 그런 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 위에 있는 바로 이 옥고입니다. 옥고. 이것을 보시면은 이 옥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투를 틀 때 상투용 옥고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최초의 상투를 튼 민족은 뭐냐면 한민족입니다.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최초의 상투를 튼 상투가 나왔다. 상투용 옥고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투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옥고의 의미는 뭐냐면 천상 북녘 하늘에 칠성이 계신데, 이 칠성에는 삼신상제님이 계시고, 동방문화에서는 인간의 생사하복과 깨달음을 모두 칠성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서 칠성을 극진히 섬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칠성을 바라보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위로 세워서 칠성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삼신상제님의 내 마음을 맞추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 뭐냐면 바로 상투를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투를 틀고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한 매개물로서 이 옥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고는 그 자체로 상투를 고정시키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간과 하늘이 소통하는 매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만 해도 이 한민족과 연관성이 있는 것 많이 보셨죠? 적석총, 여신, 그리고 곰 토템 사상, 그리고 상투, 옥고, 그리고 옥 자체가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던 그런 옥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쭉 보시게 되실 겁니다. 예.